모랫말 아이들 지은이 황석영. 친이 할머니. 쌍성여관은 붉은 벽돌의 2층 건물이었다. 원래는 쌍성루라는 큰 중국 요리집이었는데 전쟁 뒤에 주인네는 망해서 아래편 단층 건물로 식당을 옮기고 2층 집은 미군의 댄스홀이 되었다. 쌍성여관과 상성루 사이에는 오물이 가득 찬 비좁고 더러운 골목이 있었는데 곳곳에 벽이 움푹 파이거나 불쑥 튀어나온 곳이 많아서 숨바꼭질에 적당했다. 특히 빈 지하실은 우리들의 본부로 알맞는 장소였다. 비록 출입구가 깨어진 유리창 아래로 늘어진 쇠사슬을 타고 오르게 되어 있어 아주 불편했지만 일단 들어가고 나면 짐을 잃어버릴 정도로 오붓하고 재미가 있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에 우리는 그 안에서 쥐잡기 놀이를 했다. 시멘트의 벽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맞은편 벽에 한 뼘 크기의 하수구를 빼놓고는 그곳이 지하실의 유일한 구멍이었다. 그 속에는 아마도 쥐의 커다란 마을이 있는 성 싶었다. 우리는 가끔씩 쇠사슬을 타고 내려갈 제 지하실 바닥에서 우글거리며 기어다니던 쥐들이 요란하게 울부짖으며 그 구멍 속으로 일시의 자취를 감추는 것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각자 몽둥이와 부직갱이를 가지고 쌍성홀의 지하실 본부로 모여서 쥐의 소탕 작전을 벌이기로 했다. 그 무렵에 학교에서는 쥐꼬리를 모아오라는 숙제를 내주었고 많이 모은 아이들은 상품도 받았다. 집에서 쥐약을 놓으면 어디로들 기어가서 죽는지 한 마리도 눈에 띄지 않았다. 또한 쥐덫을 놓는다 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꼬리는 고작해야 두어 개뿐이었다. 그렇다고 아직은 잡초가 무성한 쌀집 텃밭의 덤불 속을 뒤져서 들쥐를 잡기도 어려웠다. 또한 들쥐는 몸집도 작고 주둥이가 뭉툭해서 잡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귀여운 데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본부 청소도 할 겸 쥐꼬리도 모을 겸 하여 지하실의 구멍 속을 습격하기로 모의했다. 우리가 지하실 바닥에 내려섰을 때에도 역시 쥐들은 맞은편의 하수구를 들락거리며 음식물 찌꺼기를 나르고 있었다. 우리는 보통 때처럼 별로 놀라거나 징그러워하지도 않고서 전투원답게 여유 있는 웃음을 씹으면서 이 불쌍한 적이 부지런히 구멍 속으로 도피하는 꼴을 오만하게 바라보았다. 먹이를 구멍에서 제일 먼 곳에다 뿌려두자. 그래, 너는 구멍을 지켰다가 많이 쏟아져 나오거든 막대기를 쑤셔박아. 우리는 제각기 떠들어대면서 참기름을 듬뿍 바른 밥덩이를 지하실 구석에다 떨어뜨려 놓고 영다리만 구멍 옆에 남겨놓았다. 구건이와 나는 1층으로 오르는 막힌 통로에 닿은 계단 위로 냉큼 뛰어 올라가서 살기에 가득 찬 몽둥이를 쥔 채 조바심 치며 기다렸다. 쥐들이 머리를 하나 둘씩 구멍 밖으로 내밀더니 먼저 한 놈이 적당한 거리만큼 기어 나왔다가 쪼르르 되돌아 들어갔다. 그러고는 또 한 번 기어 나와서 저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짓을 되풀이하고 나서 이번에는 2마리가 한꺼번에 기어 나왔다. 기어 나온 쥐들은 고소한 냄새를 따라서 더듬어 갔다가 아무래도 불안했는지 다시 구멍 속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서는 좀처럼 나올 것 같지 않다가 2마리, 3마리, 5마리가 차례로 기어 나와 제법 대담하게 일직선으로 먹이를 향하여 달려갔다. 벽에다 세워둔 빗자루처럼 꼼짝 않고 서 있던 영다리가 막대기로 시멘트 구멍을 꼭 막아버리고 나서 그제사 숨을 몰아쉬며 낄낄 웃었다. 잘 걸렸다, 5마리야. 저 흉측하게 생긴 놈부터 때려잡자. 우리가 이빨을 드러내고 사리에 가득 차서 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려들기 직전에 이 가엾은 족속들은 필사적으로 구멍을 향하여 돌진했다. 막힌 구멍 앞에까지 되돌아갔다가 벽을 따라서 길길이 뛰면서 달아나는 것이었다. 우리는 제풀에 놀라기도 하고 낄낄거리며 서로 나무라기도 하면서 이놈들을 모두 때려잡았다. 새 아이들은 포획물의 꼬리를 잡고서 유리창 밖으로 한 마리씩 내던져두고
나서 다시 구멍을 열어놓곤 했다. 한 차례의 사냥 뒤에는 제법 기다려야만 했다. 쥐들이 점점 신중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먹음직한 고소한 참기름의 냄새가 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지 유혹을 참지 못하고 한두 마리씩은 꼭 기어 나오곤 했다. 우리가 법석대며 몽둥이를 이리 후두르고 저리 치고 하는 중인데 누군가가 지상의 유리창 사이로 고개를 처박으며 지하실에 대고 소리쳤다. 야, 뭘 해? 상석로 집에 친히 그 넓적한 상판을 불쑥 내밀고 있었고 겉에는 검은색 바지와 헝겊신을 신은 작은 두 발이 보였다. 왜 임마 여기서 쥐 잡는다. 학교에서 쥐꼬랑지 모아오래? 야, 누가 여기서 쥐 잡으라고 해서. 치는 예전에 자기 집이라 막을 권리라도 있다는 건지 제법 뻑세게 나왔다. 우리는 평소에 친을 아주 만만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의 솜 누비옷이나 이상한 단추가 여러 달린 흰 무명 저고리도 우스웠고 무엇보다도 친은 어린애로서는 엄청난 똥보였다. 늘어진 볼에 눌려서 눈과 코와 입은 마치 찐빵의 주름과도 같았다. 턱에는 주름이 셋이나 잡혔고 다리 하나가 우리들의 허리만 했다. 구건이가 친의 말투를 흉내내어 대답했다. 우리 살라미 잡고 싶어 잡아야 해. 야, 너 혼이 난다. 주인집 안경 여자 알아 해면 고반소에 잡혀간다. 일러라 찔러라 네 콧구멍 콕콕 찔러라. 친의 곁에 보이던 작은 헝겊신이 움직이더니 술래배짱 할망구가 유리창 사이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친인의 할머니의 어머니였다. 우리 동네에서는 그 여자의 나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가 듣기로는 아득한 옛날에 뚝이 터져서 홍수가 났었다는데 그때에도 친인의 할머니의 어머니는 아주 늙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100살은 넘었을 거라는 얘기였다. 우리가 그 할멈을 술래배짱 할망구라고 부르는 이유는 해마다 겨울이면 길가 양지 쪽에 나와 앉아서 친인의 누이의 머리에서 석회를 골라내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은 할망구가 그걸 골라내서는 연신 빨아먹고 버린다고 수군거렸다. 술래배짱 개배짱 이불 밑에 이 잡아먹고 송장 밑에 피 빨아먹고 하고 술래를 놀리는 노래에서 따온 게 분명했다. 어른들 말대로 여자가 귀한 고장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버려서 우리 발보다도 작았고 허리는 잔뜩 굽었으며 머리는 듬성듬성 빠지고 이빨은 하나도 보이질 않았다. 우리는 골목에서 놀다가도 그 노파가 먼 곳에 보이기만 해도 뿔뿔이 흩어져서 달아나곤 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텅 빈 입을 벌리고 웃는 모양을 해 보이곤 있었다. 큰탈 났다. 달아나야지. 어디로 달아나니? 쥐새끼 꼴이 됐는걸. 서로 두리번대며 겁먹고 있는데 할멈이 뭐라고 작게 말했고 친이 다시 저희 말로 쌀라쌀라한 다음에 우리에게 외쳤다. 쥐 하나 주면 이르지 않아 해. 거기서 아무거나 골라가져라. 의외로 수월한 요구였으므로 우리는 아깝지 않게 꼬리 하나를 손해보기로 했다. 그러나 친이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것이었다. 아니 아니 사라 한 거 하나 잡아. 우리 할머니 준다. 우리는 눈이 휘둥그렇게 되었다. 그래도 아무튼 뒷보기가 약한 건 우리 쪽이니까 선선히 대답했다. 그래 산채로 한 마리 잡아다 줄게. 까짓 거 두 마리쯤까지는 문제없다. 아니 하나만 잡아 해면 좋아. 친이가 할망구는 저희끼리 짓거렸다. 뒤로 와 해. 앞에 가지 마라. 친이의 말은 반점으로 들어오지 말고 뒤채인 살림집으로 돌아 들어오라는 뜻이었다. 우리는 쥐를 20마리쯤 잡았고 꼬리를 끊어서 골고루 나눴다. 그리고 우리들 중에 제일 강심장이었던 구건이가 발로 꼬리를 밟아서 사로잡은 쥐 한 마리를 노끈에 꿰어서 친인의 뒤채로 갔다. 쥐는 반색을 하면서 쥐를 갖고 들어가더니 끝내 쓰다 달다 말이 없었다. 우리는 궁금한 김에 서로 이러쿵저러쿵 입씨름을 하게 되었다. 야, 친이 할머니가 쥐를 잡아서 구워 먹으려고 그럴까? 설마 그러기야 할라고. 석회도 잡아먹는데?
임마, 그건 먹는 게 아니야. 아니야, 혹시 만두에다 넣으려고 그러나 보다. 그런 게 아닐 거다. 아마 심심해서 가지고 놀라고 그럴 거야. 징그럽게 그건 왜 가지고 놀아? 알았다. 기르려고 그럴 거야. 서로 아니라거니 그렇다느니 의견을 나누어 보았지만 아무래도 신통하게 짚이질 않았다. 우리는 월요일 오후에도 지하실 본부로 쥐를 잡으러 가는데 그때에도 친히 나타나서 산쥐 한 마리를 얻어갔다. 우리들은 더욱 궁금해졌고 결국은 술래 배짱 할망구가 요리해서 먹을 거라는 생각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날마다 산채로 한 마리씩 들여놓았다가는 나중엔 집 안팎에 쥐가 득실거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쥐꼬리를 구하는 일보다도 친히 할머니 일이 더욱 못 견디도록 수상해서 이번에는 화요일 오후에 쥐 한 마리만을 사로잡아가지고 친이를 불러냈다. 왜 오늘은 안 가져가니? 여기 잡아왔다. 친이는 심드렁하게 쑥 훑어보고는 말했다. 그만이다. 소용없어 해. 어째서? 아까 우리 아버지가 쥐 잡는 그릇을 사와서. 어랍쇼, 쥐덫을 샀다니. 이제 정말 쥐 잡기에 열이 올랐구나 싶었다. 역시 구건이가 그런 방면에 빠른 편이라 친이를 슬슬 놀려대기 시작했다. 너희 할망구가 쥐고기로 반찬 해먹는다지? 아니 아니 못써 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해. 그럼 날마다 그걸 얻어다 뭐에 썼니? 치는 벌써 살찐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가지고 어깨를 들썩이며 시근거렸다. 우리 농이하고 놀아 해. 어디 두고 보자. 들어와. 어서 들어와. 친이 울상이 되어 손짓했다. 우리는 넉살 좋게 그 애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친이는 마당에 들어서면서 저희 말로 뭐라고 연신 떠들었는데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마루에 조는 듯이 걸터 앉았던 술래 할망구가 기침인지 웃음인지 분간할 수 없는 소리를 내면서 우리들에게 손짓했다. 우리는 주저주저했다. 가마솥에다 거꾸로 처박으려고 꼬이는 게 아닐까? 할머니가 마루 밑에서 꺼낸 쥐덫 속에는 생쥐 한 마리가 그물망을 움켜쥐고 새카만 은하를 굴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쥐덫을 무릎 앞에 놓더니 아주 부드럽고 다정한 쇠잔한 목소리로 롱! 롱! 하고 불렀다. 그랬더니 어디선가 해수를 앓는 늙은이의 기침소리가 들려왔다. 꿀꺽이는 기침소리가 가까워져서 우리는 어딘가 하고 두리번거렸으나 아무도 보이질 않았다. 아이고 엄마야. 영다리가 펄쩍 뛰어 일어났고 건너방에 열린 미닫이 사이로 뭔가 시커먼 것이 기어나왔다. 그것은 크기가 중개만이나 한 고양이였다. 검은 털이 부수수하고 수염이 몫이 길었으며 동작은 느릿느릿했다. 고양이는 거칠한 머리를 늘어뜨리고 연신 해수 비슷한 기침을 터뜨리며 슬그머니 할멈에게로 다가갔다. 롱! 롱! 할머니가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쥐덫을 내밀었다. 고양이가 굵은 음성으로 한 번 울더니 발끝으로 덫을 툭툭 건드리자 생쥐는 더욱 조그맣게 움츠려서 마치 회색빛의 털공처럼 보였다. 할머니가 쥐덫의 문을 열자 쥐는 나오지도 못하고 더욱 간역에 붙었다. 고양이가 입구 쪽에 앞발을 밀어넣어 생쥐를 몇 번 건드렸다. 쥐는 조금 앞쪽으로 기어 나왔고 고양이가 쥐를 덥석 물었다. 쥐가 처량하게 찍찍거리면서 발버둥을 쳤는데 고양이는 금방 놓아주고는 다시 두 발로 툭툭 건드리면서 쥐를 눌렀다. 우리는 비켜서서 침만 꼴딱거리고 있었다. 쥐가 제법 마지막 용기를 냈는지 마루 아래의 마당을 향해서 뛰어내렸다. 그때 고양이가 굵고 힘차게 울더니 놀랄 만큼 재빠르게 한 걸음에 뛰어서 쥐의 등을 앞발로 눌렀다. 쥐가 계속 찍찍거리며 울었다. 고양이는 다시 몇 번을 앞발로 희롱하고 나서 우리는 한 입에 삼키려는 줄로 알았다. 슬그머니 뒷걸음질 치더니 돌아서는 것이었다. 쥐는 완전히 기력을 회복하고 손살같이 달려가 몇 번 허둥지둥하다가 수채구멍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롱은 배를 헐떡이며 마루 아래에서 엎드려 있었다.
그리고는 또 그 괴상한 기침을 터뜨렸다. 할머니가 앙상한 손을 내밀어 마루 위로 올려주자 고양이는 다시 고개를 내려뜨리고 사라졌다. 두고 봤지? 두고 봤지? 친이 의기양양하게 떠들었고 할멈은 텅 빈 입을 벌리고 바람 빠지는 듯한 소리를 냈다. 우리는 머쓱해져서 친인의 집을 되돌아 나왔다. 그거 참 기묘한 구경거리였다. 하나도 재미없다. 고양이도 되게 늙었는가 봐. 하여간 늙으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희한해지는 모양이다. 그렇지? 그날 저녁 때 아이들이 모이는 전봇대의 외등 밑에서 구건이와 만났을 때 그 애는 더욱 알쏭달쏭한 자기 할머니의 말을 들려주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다. 그 할망구 오래 못 살 것 같대. 어째서? 늙은이가 봄을 타면 그 해에 죽는데나? 역시 그 말이 옳았는지 아니면 때가 되었던지 친인의 대할머니는 봄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